한국과 일본 참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죠. 근데 그 차이가 어쩌면 우리가 매일 보는 바로 이 산에서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이 두 나라의 산이 어떻게 전혀 다른 국민 정체성을 빚어냈는지 그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입니다. 왜 한국의 산은 우리 모두의 놀이터 같은 곳이 됐고 일본의 산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한 신전이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다 보면요, 아마 두 나라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속마음, 영혼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결국 땅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발 딛고 사는 땅을 먼저 봐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산이 애초에 어떻게 다르게 태어났는지 그 지질학적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표를 딱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확 들어오죠. 한국산은 뭐랄까 수억 년의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그런 인자한 할아버지 같아요. 오랜 시간 비바람에 깎여서 둥글둥글 완만한 능선들이 서로 어깨를 기대고 쭉 이어져 있죠. 반면에 일본산은요, 아직도 막 불을 뿜어내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날카롭고 뾰족한 화산 봉우리들이 후지산처럼 나 여기 있다 하고 위풍당당하게 홀로 솟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한국은 오래되고 완만한 땅, 그리고 일본은 젊고 격렬한 땅. 바로 이 땅의 근본적인 성격 차이가 두 나라 사람들 마음속에 전혀 다른 씨앗을 심었다는 거죠. 이 땅의 성격이 말이죠, 하늘의 표정, 그러니까 기후까지 바꿔놓습니다. 한국은 쾌청하고 건조해서 사계절이 정말 뚜렷하잖아요. 반면에 일본은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비도 많고 안개도 자욱해서 어딘가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이 불의 땅이 준 아주 특별한 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천, 일본 말로 온센이죠. 몸과 마음을 녹여주는 그런 존재예요. 자, 지금까지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나 다른 자연 환경이 어떻게 산을 바라보는 시선까지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 사람들한테 산은 뭐랄까, 정말 말 그대로 동네 뒷산 같은 느낌이죠. 아주 친한 이웃, 친구 같아요. 주말만 되면 오늘 등산 갈까?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냥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 삶의 에너지를 다시 채우는, 뭐랄까, 우리 모두의 거실 같은 곳이죠. 그 친밀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 산신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산을 찾아가는 걸 넘어서 아예 산의 신을 우리 생활 공간인 절 안으로 모셔왔다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산과 정말 하나가 되어 살고 싶었던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재밌는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일본으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일본에서 사는 친구? 절대 아니죠. 신, 바로 그 자체입니다. 인간 세상과는 딱 선이 그어져 있는,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 그래서 함부로 정복하려 하거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였던 거죠. 이런 일본인들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신린 요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림욕입니다. 이건 정상을 향해 땀 흘리면서 올라가는 등산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숲의 기운에 내 몸을 그냥 맡기고 자연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조용하게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인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지겠죠. 등산하는 방식부터 우리가 사는 집의 모양까지 이 차이가 우리 일상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산 문화를 보면 이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 등산은 뭐 거의 국민 스포츠잖아요. 정상에 올라가서 다 같이 김밥에 막걸리 한 잔, 캬! 이거죠. 아주 사교적이고 공동체적인 활동이에요. 그런데 일본은요, 등산이 훨씬 조용하고 개인적인 명상에 가까워요. 일부러 잘 닦인 길보다는 좀 험한 야생의 길을 가면서 혼자 조용히 자연과 대화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런 일본의 방식에 어두운 면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니까 인공적인 시설을 거의 안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 훨씬 더 위험해지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일본의 등산 사고율이 한국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신에게 다가가는 길인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일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차이가 우리가 매일 사는 집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신기하죠? 한국은 춥고 건조한 겨울을 나야 하니까 바닥을 데우는 온도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그 따뜻한 아랫목에 모여들었죠. 딱 닫힌 아주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을 만든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덥고 습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잘 통하게 엔가와라는 툇마루 같은 열린 공간을 만들어서 집 안팎의 경계를 스르르 허물어 버렸어요. 자,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이제 한번 다 맞춰볼 시간입니다.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땅이 어떻게 두 개의 너무나 다른 영혼을 만들어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산. 한국의 산은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아주 적극적인 파트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함께 땀 흘려 도전하고 정상에서 성취감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 한국인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살아있는 공간인 거죠. 그렇다면 일본의 산은 어떨까요? 일본의 산은 우리가 감히 다가서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우러러봐야 하는 그런 신성한 힘의 원천입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또 조용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땅이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다시 문화를 만든다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땅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빚어냈나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